짜잔! ICO는 불법? 한국에서 ICO는 법적으로 금지라고 하는 방치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요거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다단계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네. 코인사이트 인터뷰. 따단. 자, 암호화폐 법적 이슈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질문 모르시죠? 뜯어볼게요. 짜잔! ICO는 불법? ICO는 불법인가요? 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ICO가 불법이냐, ICO를 해도 되냐, 한국에서 ICO가 금지됐다는데 그럼 해외에 나와서 ICO를 하면 괜찮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우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ICO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IPO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 해서 그 기업 공개, 그 단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상장이라든가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자금을 얻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ICO, IPO는 여러 투자들한테 이제 자금 모집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ICO, IPO는 절차나 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IPO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공개라고 하거든요. 네. 좁게는 주식을 공개하는 걸 의미하고, 넓게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이라든가 내용을 공개를 해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통상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하는 게, IPO라 하면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IPO는 기업 자체를 공개를 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ICO는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를 모집한 건 상당히 비슷한데요. 일종의 사업 계획서를 할 수 있는 백서를 네.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보통 받지는 않고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받고 자기가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을 배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고 투자를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ICO를 할 때 백서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CO를 하는 거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우리 비즈니스를 하겠다, 우리 어떤 기술적 베이스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백서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 알리고, 그 백서를 보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라고 투자의 대가로 받는 거는 그 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을 우리가 받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뭔가를 보여주고 자금을 받는다 측면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회사의 주권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표현을 하지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결권이라는 게 있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고,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배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청산을 한다 그러면 회사의 남은 재산을 내가 달라고 할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근데 ICO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권리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디지털 토큰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익을 배당해달라든가 아니면 의결권 참여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힘들 수가 있고요. 물론 그 ICO 생태계 내에서 그 디지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 같은 걸 부여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경영에 참여하는 거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또 절차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ICO, IPO는 조금 다른데, ICO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ICO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ICO 참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권리가 보장되는 걸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IPO 같은 경우에 세계 각국에서도 뭐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증권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IPO를 하려게 되면 증권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제출 안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주권을 팔 때는 그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고 비치하고 또 일반 사람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의 중요 사항이 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만약 투자에 손해를 입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를 자본시장법 따라 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PO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고요. IPO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제를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PO와 ICO는 자금을 모집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투자에 참여할 대가라든가 발행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직 보호는 못 받고 있다. ICO는. ICO는 지금 한국에서는 그 작년 9월에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 이외에 네. ICO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규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ICO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시는 경우 투자 위험성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ICO는 법적으로 금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확실한 건가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한국금융당국에서는 작년 9월 두 차례 발표를 통해서 처음에는 증권 형식의 ICO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그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모든 형태의 ICO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방침이다. 네, 정확한 표현이 이렇고요. 근데 아직 ICO를 금지할 만한 어떤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에 있는 현행법이 개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ICO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ICO는 전면 금지되지 않았고 아직 그냥 금지될 예정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발표 조치를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고 이런 투기 수요, 과열 이런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유사시행에 관한 법률, 규제에 관한 법률 같은 현행 법령을 좀 개정을 해서 ICO를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유사시행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특별법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ICO 그 자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령이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금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ICO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좀 보기는 힘들고요. 금지 방침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ICO를 근데 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명시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던데 그러면 ICO를 한국에서 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네.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ICO를 한국에서 하는 게 내가 ICO를 열겠다, 네. 참여하겠다가 아니라 열겠다라는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백서를 만들어서 네. 디지토큰을 발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받겠다라는 게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속 시원하게 괜찮다고 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기는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정부에서 ICO를 전면 금지할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그 방침에 반하게 ICO를 한다는 건 사실 리스크가 있는 행위고요. 그 리스크를 조금 더 따져보면 일단은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방침인데, 그렇죠? 네, 형사처벌은 사실 재형 법정주의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뭐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현행 법 체계에서 ICO 자체 행위가 뭐 사기라든가 이런 유사순위라든가 이런 현행법이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ICO를 만약 하게 된다면 ICO 그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ICO를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유념하셔야 될 게 ICO 그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지만 ICO의 구체적인 구조나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형법이라든가 뭐 자본시장법, 유사추진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네. 만약에 백서에 지나치게 장밋빛 내용만 가득하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기술적인 거든 법리적인 거든 그리고 사업적인 거든 이 불가능한 계획들을 나열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것들을 실현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가 자금 모집하려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금액이 작으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5억 이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뭐 이득이. 이득액이.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제가 받았을 때 그 이더리움의 가치가 금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5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CO를 준비할 때는 그 ICO 참여했을 때 그 리스크, 위험성이라든가 우리 계획이 어떻게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계획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가능한 계획만 백서에 담고 그걸 알리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백서 같은 경우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혹시나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단계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네, 많죠. 네, ICO를 할 때 IC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제 프라이빗 세일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뭐 배당이나 수당 이런 걸 지급하겠다는 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일종의 판매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하지 않고
그 수당 같은 걸 주면서 그런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을 판매하게 되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사실 그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판매원 대신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단계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 3단계면은 제가 있고 친구의 친구 이게 3단계예요? 네. 다만 다단계 판매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3단계로 이상 운영 관리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다단계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ICO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다면 이런 판매 조직 같은 경우도 현행 법령이 저촉되지 않도록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이 유사 추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네. 그 내용들은 좀 복잡합니다만 결국에는 원금 보장이 있는지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CO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넣는다고 했을 때 넣었던 그 가치만큼 우리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뭐 백서에 기재되거나 홍보할 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유사순위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촉을 받을 수 있죠. 원금 보장해주겠다 이런 말이 유사수신 행위에 저촉이 된다고요? 네, 예를 들면 백서에 우리 디지털 토큰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뭐 일정 금액 이상을 원금 투자한 만큼은 무조건 보전해주겠다. 왜냐하면 가격이 뛸 걸 예상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추진 행위에 해당해서 그런 것들을 잘 사전에 판단하셔서 좀 면밀하게 짤 필요는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디지털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본시장 적용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제재를 받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도록 뭐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뭐 해당할 만한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뭐 세 가지 정도가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국채증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그리고 지분증권이라 하게 되면 뭐 출자 지분이라든가 출자 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기재되는 증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뭐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어떤 데 투자를 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이 기속되는 그런 계약상 권리가 기재된 증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토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거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런 증권에 해당할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전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증권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적용될 여지가 있는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것들을 말씀드렸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자체는 없지만 정부에서 ICO를 금지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거스를 경우 리스크가 있고 현행 법령도 저촉될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정부 방침에 어긋나서 ICO를 하게 된다면 뭐 세무적인 이슈라든가 금융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CO를 국내에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해외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없더라도 정부 방침에 반해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가들이 해외 스위스나 지브롤터, 싱가포르 뭐 이런 데 가서 별도 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ICO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아이콘이나 메디블록, 보스코인, HDEC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팀에서 추진한 것들인데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외국에 있는 법인이나 재단이 한국어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외국어로 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뭐 잠재적 투자자한테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국인 제외를 하고 만약에 ICO를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 법령이 적용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인을 제외하고 네. 하면요? 근데 해외에 있는 외국 법인이나 재단을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홍보를 하고 ICO를 진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령이 뭐 여기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국내 법령도 체크를 하고 그게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거기에 이제 ICO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괜찮다는. 사실 그것도 리스크를 많이 없애려고 한다면 한국인 참여를 금지시켜야 될 건데요. 네. 사실 ICU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한국인을 사실상 뭐 2차, 3차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내 법령이 완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한국인에 대해서 권유를 하지 않고 웹사이트도 한국어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목적 자체가 한국에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 국내 법령이 좀 적용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ICU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ICO를 금지한 게 맞을까라는 이슈는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요. 네. 저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사실 정부가 작년 9월에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네.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뭐 명시적 금지하는 법령이 없더라도 사업자들은 무서워서 해외 나가서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기존에 발행돼 있던 토큰이나 코인은 유통은 되는데 한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한국에서 거래소 수수료 수입 외에는 딱히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ICO가 너무 규제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ICO를 일단 금지하겠다 방침 발표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 다만 예전을 생각해 보면 뭐 인터넷, 모바일, 뭐 클라우드, 뭐 P2P 이런 것들 뭐 부작용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아닌가. 순기능만 남기고 안 좋은 기능은 쳐내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ICO 이것도 결국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그에 적합한 법이 많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ICO를 무턱대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뭐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만들어서 뭐 요건을 갖춘 뭐 법인에게만 ICO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행 절차도 법제화를 시켜서 ICO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또 필요하다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ICO 전행 절차라든가 프로젝트 개발 진척 정도를 공시하도록 해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ICO를 추진하는 뭐 법인이라든가 개발 주체들한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시킨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일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ICO 자체는 허용하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 법적으로 확실히 법원에서는 도박죄로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다 도박죄. 상습적으로 이걸 했으면 사실 대부분 사람 상습적으로 했겠죠. 그렇죠. 하우스 개념이 되는 건가요? 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도박죄가 불거질 가능성은 포인사이트 인터뷰